민강유통 본사, 폭풍 같은 정적이 흐르는 순간 그 남자가 살아있었다고. 경채의 손에서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그리고 그 순간 경채의 귓가를 파고드는 낮고 깊은 목소리. 그래, 난 죽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을 뿐이지. 문이 열리고 나타난 한 남자. 칠흑 같은 외투 자락이 휘날리며 어둠을 찢고 들어온 사내, 바로 정호세였다. 경채의 눈이 커지고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호세. 호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빛은 서슬 퍼렇게 빛났다. 나를 버린 건 너였지. 내 아버지가 칼날을 들이댔을 때도 넌 나 대신 그 사람 곁으로 갔잖아. 경채의 몸이 휘청거린다.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죽은 줄 알았다고. 그들의 대화가 오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등장한다. 단호한 구두 소리, 무겁고 잔혹한 목소리. 이제 와서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나? 민두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호세의 시선을 똑바로 받으며 말한다.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 판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붙어 있구나, 이놈. 경채는 아버지를 향해 외쳤다. 아버지, 호세를 죽였던 게 사실입니까? 정말 제 사랑을 그렇게 짓밟았습니까? 두식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너 같은 년이 사랑을 알긴 알아? 회사 버리고 그 무명 화가놈이랑 어디서 살림 차리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몰라서 내가 그리 한 줄 알아. 호세가 이를 악물며 맞받았다. 살림 차리겠다고. 내 딸을 사랑한 죄밖에 없었다. 그런데 넌 날 죽이려 했다. 내가 빼앗은 건 내 목숨만이 아니었어. 내 아이도 내 미래도 빼앗아갔지.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 호세는 한 발 다가서며 경채의 눈을 꿰뚫었다. 경채, 내가 날 속였구나. 내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 경채는 숨을 헐떡이며 두식과 호세를 번갈아 본다. 아버지가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다들? 호세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 호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경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세리를 막아섰다. 안 돼. 세리에게는 말할 수 없어. 그러나 두식의 목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그래. 맞다. 세리는 내 딸이 아니라 내 딸이지, 경채. 내가 그놈과 썩어 문드러진 관계에서 낳은 핏덩이였다. 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호세는 눈가가 젖으며 외쳤다. 세리야, 난 내 아버지다. 난 살아있었다. 널 찾으려고, 널 지키려고 다시 돌아왔다. 세리가 뒤로 물러나며 경악한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세리의 손을 붙잡았다. 세리야, 사실이야. 난 내 엄마야. 지금까지 널 동생처럼 키워왔지만 사실은 난 널 낳은 엄마야. 세리는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싫어. 둘 다 싫어. 내가 누구 딸이라는 거야. 두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 이제 어쩔 거냐? 내가 내 딸인 줄 알고 키운 세리. 그 정체가 밝혀지면 민강유통의 피가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겠지. 그러면 내 자식으로 여기던 세리를 내가 버릴 것 같아? 호세는 주먹을 움켜쥐며 앞으로 나섰다. 내가 버리든 말든 상관없다. 난 내 딸을 되찾겠다. 그리고 내 죄를 세상에 폭로할 거다. 두식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좋다. 그럼 널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주지.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틀림없이 너를 무덤 속에 처박아줄 거다. 경채가 비명을 질렀다. 그만. 아버지, 제발. 세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방안을 휘젓는다. 싫어. 다 싫어. 난 누구 딸도 아니야. 그냥 혼자 살래. 민강유통 본사 이사회실. 수십 년간 두식의 권력 아래 굳건했던 왕국이 호세의 귀환으로 균열을 막고 있었다. 이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호세라는 남자가 돌아왔다고, 그와 경채 사장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탁! 두식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입 다물어.
그따위 소문 한마디만 더했다간 민강유통에서 내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그러나 다른 이사들은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강유통의 정점에 있던 제국의 왕좌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리의 방. 세리는 창문을 열고 거친 바람을 맞으며 몸을 떨고 있었다. 엄마가 2명이라니, 아빠가 2명이라니, 그럼 난 대체 누구야? 그녀의 귓가에 경채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세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세리는 뒤돌아보며 울부짖었다. 왜 이제 와서 말해?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내가 두식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경채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땐 내가 지켜줘야 했어. 내 아버지가 널 빼앗을까 두려웠어. 세리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난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당신도 그 사람도 할아버지도. 호세는 서리를 만났다. 폐공장에서 은밀히 마주한 두 사람, 서리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정호세 씨 이제 시작이에요. 두식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왔어요. 호세는 주먹을 움켜쥐며 낮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내 모든 걸 빼앗았다. 사랑도 딸도 내 삶도. 이젠 돌려받겠다. 아니 빼앗아오겠다. 서리는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다. 여기 두식 회장이 정호세 씨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담긴 문서예요. 장현숙이 목숨 걸고 모은 거죠. 호세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이걸로 놈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겠군. 한편 경채는 술잔을 붙잡고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내 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녀는 속으로 아버지를 저주했다. 아버지, 당신 때문에 난 사랑을 잃고 아이를 잃고 이제는 모든 걸 잃게 생겼어. 경채는 울부짖으며 탁자를 뒤엎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무너뜨릴 거야. 민강유통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을. 세리는 홀로 밤거리를 헤매며 중얼거렸다. 나의 진짜 아빠가 정호세라면 왜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호세가 나타났다. 세리야. 세리는 흠칫 놀라며 뒤돌아봤다. 당신이 내 진짜 아버지? 호세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래. 난 널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켜내겠다. 세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아빠가 맞아요? 호세는 두 팔을 벌리며 대답했다. 맞다. 넌 내 딸이야. 내 심장이 뛰는 한 난 널 두식에게서 지켜낼 거다. 세리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믿고 싶어 근데 무서워요. 두식은 호세의 귀환에 분노하며 경채를 불러 세웠다. 너 내가 그놈을 불러들였지? 경채는 눈을 치켜뜨며 맞섰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러들인 거예요. 과거의 죄가 아버지를 끌고 온 거예요. 두식은 분노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정호세 그놈 이번엔 반드시 죽일 거다. 내 손으로. 경채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아버지는 저까지 죽여야 할 거예요. 전 이제 그 사람 편이니까. 민강유통 옥상. 호세, 설혜, 연숙 그리고 태경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숙이 낮게 말했다. 때가 왔어. 이제 민두식의 제국은 무너진다. 태경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경채와 세리까지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호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지키겠다. 경채도 세리도 내가 지켜낼 거다. 서리는 불타는 눈빛으로 결의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해. 두식의 집 서재. 짙은 담배 연기와 와인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부녀는 맞서고 있었다. 아버지 경채는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왜 제 사랑을 빼앗으셨어요? 정호세를 왜 죽이려 했냐고요? 두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딸을 노려보았다. 내가 몰라서 묻는 거냐? 민경채. 넌 내 딸이다. 민강유통의 후계자다. 그깟 무명화가 하나에 매달려서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었다. 망치다니요? 경채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세리까지 제 뱃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손녀가 생긴 줄도 모르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두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세리가 내 딸이었다고? 경채의 눈물이 터졌다. 이제 아셨어요? 네. 세리는 제 딸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손녀 사실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제 딸이라고요. 세리는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내가 그럼 엄마의 딸이었어? 내 아버지는 두식 회장이 아니라 정호세. 세리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에서 아지랑이처럼 떠오르는 장면들. 경채가 늘 숨기듯 지켜보던 눈빛, 두식이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던 이유.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난 지금껏 누구의 딸로 살았던 거지? 폐허가 된 미술관 한쪽 호세는 수십 년 전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젊은 날의 붓질, 그 속에 담긴 건 민경채였다. 경채,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는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다. 두식, 넌 내 딸을 빼앗고 내 사랑을 빼앗고 내 인생을 빼앗았다. 이제 내가 널 빼앗겠다. 내 제국, 내 이름, 내 모든 걸 무너뜨리겠다. 서리가 나타나 호세 곁에 섰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두식의 제국을 무너뜨릴 시간. 호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내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리를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서리는 불타는 눈빛으로 속삭였다. 우리 둘 다 잃은 게 있죠. 그러니 반드시 끝장을 보게 될 거예요. 세리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난 누구의 딸이지? 두식 회장의 손녀? 아니면 민경채의 딸? 정호세의 딸? 혼란스러운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다 세리는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난 이제 내 인생을 선택할 거야. 누구의 딸도 아니라 나 세리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뜨겁게 울부짖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버지, 아빠, 호세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제발 날 지켜줘요. 이사회실 두식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정호세 그놈이 살아 돌아왔다지. 이번엔 내 손으로 끝장낸다. 경채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아버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번에 손대시면 제가 직접 아버지를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두식은 치를 떨며 손가락으로 경채를 가리켰다. 감히 내가 나를 배신해? 내가 내 딸이 맞아? 경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닙니다. 세리의 엄마일 뿐이에요. 깊은 밤 세리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난 누구의 딸이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세리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림 앞에서 웃고 있는 정호세와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민경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엄마, 아빠 정말 두 분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세리는 거울 앞에 섰다. 그래. 이제 선택해야 해. 두식 회장의 손녀로 살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건지.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어. 경채는 세리의 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리는 이미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경채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말 나 엄마 딸 맞아? 경채는 숨을 삼켰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세리를 끌어안았다. 그래. 맞아. 내가 내 딸이야. 내가 널 낳았어. 미안해,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었던 거. 세리의 몸이 굳었다. 그럼 아빠는 누구야? 경채는 목을 졸리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내 아빠는 정호세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세리는 벼락을 맞은 듯 경악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난. 경채는 세리의 두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세리야, 제발 날 용서해. 난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호세를. 민강유통 본사 옥상.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섰다. 두식, 정호세, 넌 죽은 줄 알았다. 호세 죽여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내가 내 인생을 빼앗았어. 내 사랑을, 내 아이를. 두식은 비웃음을 흘렸다. 아이. 내 아이는 내가 키웠다. 민경채의 딸이자 내 손녀로. 그게 뭐가 문제지? 호세의 눈이 불타올랐다. 문제라고? 넌 내 딸을 빼앗았어. 세리는 내 손녀가 아니라 나와 경채의 딸이다. 두식은 잠시 멈칫했으나 곧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어쩔 건데? 세리는 이미 내 피를 나눈 딸로 살아왔다. 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지? 호세는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다. 할 수 있어. 널 무너뜨리고 세리를 되찾고 경체를 지킬 수 있어. 내 제국은 끝났다. 두식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끝나는 건 내 놈이지.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거다. 서리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을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해졌어. 세리는 경채와 호세의 딸 그리고 두식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걸 조작했어. 그녀는 곧장 연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 이제 맞춰졌어. 민두식의 몰락은 눈앞이야. 연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다. 좋아. 그럼 이제 민경채 차례군. 다음 날 아침 세리는 두식의 서재로 들어섰다. 두식은 신문을 읽다가 세리를 바라보았다. 왜? 또 무슨 일이지? 세리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두식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세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 민경채의 딸이에요. 그리고 정호세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리야,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세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이제 제 선택은 끝났어요. 민강유통 본사 옥상. 밤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고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다. 그곳에서 두 남자가 마주 서 있었다. 민두식, 그리고 죽음에서 되살아난 무명화가 정호세. 정말로 살아있었단 말이지. 두식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호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내 손에 죽을 뻔했지만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거다. 두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밝힌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돈, 내 권력, 내 사람들.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넌 고작 붓 하나 쥐고 캠퍼스 앞에 앉던 촌티나는 화가일 뿐이야. 호세의 손이 떨렸다. 촌티나는 화가일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내가 빼앗아간 민경채. 그리고 내 딸 세리. 이제는 돌려받겠다. 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 세리. 그 애는 내 손녀다. 내 피는 아니지만 내 딸로 키워온 애다. 내 따위가 감히. 거짓말. 호세가 울부짖었다. 넌 그 아이가 내 딸이란 걸 알았어.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경채를 내 곁에서 떼어내기 위해 날 죽이려 한 거야. 내가 내 딸의 인생까지 도둑질한 거야.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다. 두 사람의 얼굴에 선열 같은 빛이 비쳤다. 두식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정호세, 내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받아줄 테다. 하지만 명심해라. 난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호세는 주먹을 움켜쥐며 앞으로 내디뎠다. 내가 잔인하다면 난 그보다 더 집요할 거다. 한편 민강유통 저택. 세리는 방 안에서 멍하니 경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정말 아빠는 정호세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경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 내 아빠는 호세야. 난 널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널 지킬 힘이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 민두식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 세리의 눈물이 터졌다. 그럼 난 왜 엄마 곁에 있지 못했어요? 왜 난 할아버지의 딸로 거짓된 이름으로 살아야 했냐고요? 경채는 세리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해, 세리야.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호세를 죽였다고 믿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널 내 딸이 아닌 자기 딸로 삼아버렸다. 난 아무 힘도 없었어. 세리는 몸을 떨며 손을 뿌리쳤다. 엄마는 왜 싸우지 않았어요? 왜 나를 지키지 않았냐고요? 경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날 용서하지 마.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넌 내 딸이야. 내 전부야. 세리는 잠시 경채를 노려보다가 이내 눈물을 닦고 등을 돌렸다. 지켜줄 거라면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민두식의 딸이 아니라 민경채의 딸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어둠 속 선재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번뜩였다.
드디어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군. 세리가 두식의 손녀가 아니라 정호세와 민경채의 딸이라니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이 판을 흔들어야 해. 그래야 내가 올라설 수 있지. 두식이든 경채든 호세든 모두 날 필요로 하게 될 거야. 잠시 후 선재는 두식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민두식 회장님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본사 앞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민두식 회장 사생아 논란. 진짜 딸은 민경채의 숨겨진 과거에서 나왔다. 민강유통 후계 구도 완전히 뒤집히나. 경채는 이 모든 것을 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세리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채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숨길 수 없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두식 아버지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때 문이 열리며 호세가 들어왔다. 경채 세리 이제 준비해야 해. 우리 모두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세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결심한 듯 보였다. 그래요. 이제 숨지 않을래요. 난 정호세와 민경채의 딸이에요. 세상에 당당히 말할 거예요. 같은 시각 두식의 집무실. 선재가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다 아시겠죠? 세리는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민경채와 정호세의 친딸입니다. 두식의 손이 와인잔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뭐라고? 선재는 더욱 비열하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그 아이를 손녀라 믿었지만 사실은 경채가 숨겨온 아이였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식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하냐고. 간단하지. 그 아이를 지워버리면 돼.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면 되니까. 선재조차 섬뜩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두식의 제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단 하나, 피해 심판이었다. 민두식의 집무실. 바깥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매섭게 차가웠다. 두식은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오늘 밤이다. 실수하지 마라. 세리 그 아이를 처리해라.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순간 두식의 눈빛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사람을 제거하며 살아온 인간이었다. 진실 따위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건 권력뿐이다. 그 시각 경채는 세리의 방 앞에서 서성였다. 세리는 침대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경채와 그림 앞에서 웃고 있는 정호세가 있었다. 세리의 손끝이 떨렸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경채는 조심스레 다가와 세리를 안았다. 세리야, 넌 내 전부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경채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라도 날 지켜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경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아. 내가 내 곁에서 사라지게 두지 않아.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곧 두식의 칼날이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호세는 작업실에서 오래된 캔버스를 꺼내고 있었다. 그 위에는 경채의 얼굴이 그리고 어린 세리의 모습이 스케치되어 있었다. 호세는 캔버스를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그림이 의미를 찾게 됐구나. 사랑을 빼앗기고 딸을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아야지. 그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두식 오늘 밤 내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한편 선재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내가 폭탄 하나 던져드리죠. 세리 그 아이가 누구 딸인지 아십니까? 바로 민경채와 무명화가 정호세의 딸입니다. 기자의 숨이 멎은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사실입니까? 근거는요? 선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증거도 증언도 다 드러날 겁니다. 기사 준비하세요. 민강유통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공개될 테니까. 전화를 끊으며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이제 다 끝났다.
두식도 경채도 호세도 모두 무너지고 나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세울 거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의 계략이 곧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폭탄이 될 줄은. 그날 밤 세리는 거실에서 혼자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들이 창문을 넘어들어왔다. 세리는 깜짝 놀라 잔을 떨어뜨렸다. 누구세요? 괴한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조용히 해. 우리랑 같이 가자. 세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다. 그 순간 복도에서 경채의 목소리가 울렸다. 세리야. 경채가 달려왔지만 괴한들이 세리를 끌고 나가려 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호세가 나타났다. 세리. 그는 망설임 없이 괴한에게 달려들었다. 주먹이 날아가 괴한의 얼굴을 강타했고 세리가 그 틈에 몸을 빼냈다. 아빠.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호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경채도 달려와 세리를 붙잡았다. 세리야, 이제 끝났어. 넌 안전해. 그러나 괴한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명령이다. 아이를 데려가라. 호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민두식, 내 딸을 지키겠다며 내 딸을 빼앗은 죄, 오늘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시각 두식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뭐라고? 실패했다고? 정호세가 나타났다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죽은 놈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 웃기는군. 좋다. 그럼 이번엔 내가 직접 끝을 내겠다. 그의 손에 쥔 잔이 산산이 부서졌다. 와인이 흘러내리며 마치 피처럼 바닥에 번져갔다. 경채, 세리, 호세. 세 사람은 함께 서 있었다. 세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야 가족이 된 거예요? 경채는 세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이 순간만큼은 우리 세 가족이야. 하지만 앞으로 싸워야 해. 내 할아버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호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우린 함께 할 거야. 어떤 고통이 와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자. 세리의 눈에도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난 정호세와 민경채의 딸이에요. 이제 세상에 당당히 말할 거예요. 늦은 밤 민강유통 본사 회장실. 민두식은 홀로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잔 위로 번지는 붉은 액체는 피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은 불길하게 번뜩였다. 정호세, 그놈이 살아있었다니. 이건 내 실수다.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 문이 벌컥 열렸다. 호세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민두식, 오늘에서야 내 죗값을 받게 될 거다. 두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비웃었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나타나서 회장실에 큰 소리치네. 그래, 어디 내가 날 무너뜨려 보라고. 경채가 뒤따라 들어왔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세리를 빼앗고 호세를 죽이려 했던 죄 인정하세요. 두식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그깟 무명 화가랑 손잡고 날 끌어내리겠다고. 경채야, 넌 내가 어떤 놈인지 잘 알잖아. 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호세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넌 내 인생을 짓밟았다. 내 사랑을 빼앗고 내 딸을 빼앗았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난 끝까지 싸울 거다. 두식은 호세를 향해 비웃듯 손을 뻗었다. 내 딸. 아니, 그 아이는 내 딸이다. 내가 키웠고 내가 지켰다. 넌 그냥 쓰러져 죽은 줄 알았던 그림쟁이일 뿐이야. 그 순간 세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전 알아요. 전 엄마와 아빠의 딸이에요. 민두식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 말에 회장실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두식은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경채는 세리를 끌어안았다. 그래.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해. 내가 우리의 딸이라는 걸. 호세도 세리를 바라보며 울먹였다. 세리야, 넌 내 딸이 맞다. 난 내 곁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될 거다. 세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이제 저 혼자 아니죠? 그 순간 선재가 기자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들이닥쳤다. 좋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민두식 회장의 딸이라고 불린 세리가 사실은 정호세와 민경채의 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두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이 자식. 선재는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됐습니다. 민강 유통은 끝났습니다. 회장님도 민경채 사장도 모두 끝장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잠깐 이건 뭐지? 기자들의 휴대폰에 동시에 속보가 뜨고 있었다. 김선재 법무팀장, 과거 연인 임신 사실 은폐 및 배신 폭로. 선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이게? 연숙이 기자들 틈에서 나타나 차갑게 웃었다. 너 같은 뱀은 언젠가 제 꼬리에 물려 죽는 법이지. 선재, 내 추악한 과거를 내가 세상에 보여줬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제 선재에게 향하고 있었다. 김선재 팀장, 이게 사실입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여자를 버렸다는 게. 선재는 얼굴을 가리며 비틀거리다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회장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두식은 여전히 분노로 떨며 외쳤다. 경채,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내가 내 딸이 맞느냐? 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전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전 제 아이의 엄마예요. 전 세리의 엄마로 살 거예요. 세리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할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원하는 건 권력이지만 제가 원하는 건 가족이에요. 두식은 세리를 노려보며 손을 떨었다. 너마저 날 버리는구나. 그의 눈에 광기가 번졌다. 좋다. 그렇다면 모두 다 내 손으로 끝내주마. 회장실 공기는 이미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민두식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잔을 거칠게 집어던졌다. 모두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내 피부치조차 나를 버려. 잔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 파편은 마치 민강유통 가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닮아 있었다. 경채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더 늦기 전에. 두식은 차갑게 웃으며 외쳤다. 늦었다고?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채, 넌 내 피를 이은 딸이다. 넌 결국 내 편에 설 수밖에 없어. 호세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라, 민두식.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 세리를 빼앗고 날 죽이려 했던 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두식은 비웃었다. 내가 살아있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미 넌 사라진 인생이야. 세리도 경채도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세리가 울부짖듯 외쳤다. 전 당신 딸이 아니에요. 전 엄마와 아빠의 딸이에요. 더 이상 제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 순간 두식의 표정이 뒤틀렸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그렇다면 모두 다 내 손으로 끝내주마. 두식은 비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차갑게 빛나는 총구가 호세를 향했다. 경채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안 돼요. 호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두식을 바라봤다. 쏴라, 민두식. 하지만 내가 쏘는 순간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세리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있다면 제발 멈춰주세요. 두식의 손이 떨렸다. 총구가 흔들렸다. 세리야, 넌 내 딸이잖아. 내가 지켜온 내 딸.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전 엄마와 아빠의 딸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 말은 두식의 심장을 직격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두식은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래, 결국 내가 이긴 게 아니었구나. 나는 가진 게 많다고 믿었지만 결국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았어. 경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려놓으세요. 호세는 경채와 세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세 가족, 이제는 함께다. 두식씨, 당신은 이제 끝났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연숙이 그 뒤에 서 있었다. 민두식, 이제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넌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죄수일 뿐이야. 두식은 허탈하게 웃었다. 연숙, 내가 날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경찰이 두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리를 바라보았다. 세리야, 날 미워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 세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건 집착이었어요. 두식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다. 그 순간 민강유통의 어두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회장실엔 고요만이 남았다. 경채와 호세, 세리가 서로를 바라봤다. 호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자. 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세리도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죠? 경채와 호세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렇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식은 차가운 철창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낡은 벽시계가 똑딱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게 내 최후라니, 내가 민두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두 눈은 흐려졌지만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메아리로 사라졌다. 철창 밖 지켜보던 교도관은 비웃듯 말했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죄수 민두식일 뿐이야. 민강유통 본사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매일같이 민두식의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경채는 이사회 앞에 섰다. 이제 민강유통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빛으로. 이 사진들은 술렁였지만 누구도 경채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호세는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봤다. 당신은 이제 민두식의 딸이 아니라 민강유통의 새로운 얼굴이야. 호세의 말에 경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난 누구의 딸일까? 아빠의 딸? 엄마의 딸? 아니면 아무도 아닌 사람? 경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우리 딸이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건 변하지 않아. 호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리야,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식은 감옥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몰래 교도관을 매수해 편지를 밖으로 흘렸다. 민강유통을 내 딸 경채가 이어받는다? 웃기지 마라. 그 회사를 무너뜨려라. 내 딸이라도 내 뒤를 배신한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그 편지는 선재의 손에 들어갔다. 역시 민두식은 죽을 때까지 괴물일 뿐이야. 하지만 선재는 결심했다. 이젠 나도 끝을 보겠다. 민두식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야 해. 어느 날 기자회견장이 열렸다. 경채와 호세, 세리가 나란히 섰다. 그리고 연숙이 준비한 비밀장부와 정호세 살해 시도의 증거가 공개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민두식이 자신의 딸을 민강유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명 작가 정호세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경채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외면한 채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과거를 모두 밝히겠습니다. 호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두식은 분노했다. 감히 날 무너뜨려? 내 딸이 나를 배신해? 그는 교도관에게 달려들었지만 곧 제압당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민두식은 이렇게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 속에 사라졌다. 며칠 뒤 그는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다. 심장마비였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권력의 몰락이라 불렀다. 민강유통은 경채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민강유통은 가족과 직원 그리고 사회를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민강유통의 새로운 시대라 보도했다. 호세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붓끝에는 경채와 세리의 웃는 얼굴이 담겼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세리는 대학 강당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민두식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부모님의 딸로. 그러나 한 장의 편지가 세리의 책상 위에 놓였다. 붉은 잉크로 적힌 글씨. 세리야, 내 진짜 아버지는 정호세가 아니다. 모든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리는 그 편지를 들고 숨을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